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MTN 이항용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위원님,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 텐데 일단 헤드라인이 이거였었어요. 강력한 실적 덕분에 S&P 500 지수 5거래일 이상 반등. 네, 맞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가 나스닥이 손잡고 사상 주가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닷새 연속 올라간 거죠. 다우지수는 어저께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약간 소폭 내렸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상보다 실적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넷플릭스까지 다 좋게 나온 거죠. 네.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한 82%, 어제는 80%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82%가 기대 이상을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시장이 겁났던 것이 바로 불과 일주일, 조금 6, 7일 전인데요. 최근 닷새의 흐름만 보여드리면 나스닥이 4.6%가 반등했습니다. S&P 500이 3.8%, 지금 이 그림이 일주일짜리입니다. 다우가 3.1%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만 하시던,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장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고 지금 3,000 조금 넘고 회복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아직도 지금 겪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많이 떨어졌겠거니 주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얘기하시는데요. 최고가까지요. 종가 기준 최고가까지 나스닥이 불과 1.6% 남았습니다. S&P 500은 0.5% 남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8%, 0.6% 남았거든요. 네. 이것은 손만 뻗으면 좀 최고가. 그러니까요.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죠. 네. 이게 다시 안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금년 9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가 올해 더 이상 없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네. 보는 안 좋게 전망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도 연이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하루만 보면 임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가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주요 중심에 들어 있는데요. 보험회사입니다. 여행 관련 그런 보험회사 트래블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1.64% 올라갔고요. 존스앤존스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2.34% 올라갔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특징적인 주식을 얘기하는 것은 월마트를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컨빅션 바이, 쉽게 해서 강력 매수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건데요. 컨빅션 바이 리스트에 올리면서 2.12% 올라가고요. 목표 주가를 184달러에서 196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월마트는 지난번에 백악관에 이제 불려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24시간 7일 체제로 공급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네. 실제로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에서 별로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좀 회사 측에서 밝힌 바 있겠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은 이커머스 매출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6, 7, 8월 3개월 정도 절대치가 주들었던 이커머스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여러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 첫 거래가 개시가 됐어요. 어땠을까요? 네, BITO죠. 비토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요. 오늘 가격 나온 다음에 한 1.67%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선물보다는 이제 현물 가격에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오늘 사상 최고가에 오늘 도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그래서 62,000달러도 넘고 63,000, 4,000막 계속 가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지난 3월 달에 64,000달러를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이거보다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잘 판단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요. 뭐 말씀해 주셨던 게 톰리는 10만 달러 간다라고 했었고 짐 크레이머는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 선물 ETF 나오면 난 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이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또 갔어요. 오늘 또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올라갔고요. 애플도 한 1.5%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오늘 다소는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이제 0.5 내일 새벽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테슬라가 0.67% 내려가면서 열흘 중에 9일이 올라가면 이제 과열인데요. 또 과열 부분에 갔다가 오늘 하루 떨어지면서 또 열흘 중에 8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얼타뷰티는 이제 화장품 유통 체인망인데요. 2021년 가이던스를 이번에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발표했어요. 소극적으로 발표하면서 오늘 11% 가까이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알리바바가 오늘 대표적인 주식이죠. 6%나 올라갔는데 알리바바에서 서버용 칩을 또 개발했는데 또 네.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네요. 네, 자 이런 시장 특징주들 살펴봤으니까 가장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넷플릭스. 네. 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실적부터 해서 뭐 가이던스까지 좀 총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넷플릭스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보합 정도였었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플러스에서 이제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넷플릭스는 실적 자체에 뭐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이익이 났다, 매출했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직까지 성장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부분에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오징어 게임은 이제 이번 분기에 이제 다 오는 거죠. 그렇죠, 이번 분기에 그렇죠.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K 드라마 네. 이제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이 직전에 나왔던 것이 DP라고 해갖고 많은 분들 보셨던 우리나라에서 분 계실 거고요. 네, 인기였었죠. 또 요즘 이제 지난주인가요? 나온 것이 이제 마이네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또 히트 얘기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건 그렇고요. 주당 2.56달러가 이익이 전망됐었는데요. 3.19달러가 나왔습니다. 쉽게 해서 서프라이즈.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74.8억이었는데 거의 그대로가 나왔고 이제 구독자인데요. 구독자는 당초 위회사가 그 지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일 때 발표할 때 어닝 가이던스를 얘기했던 거는 한 340만 정도였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그보다 높이 봤습니다. 380만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훌쩍 넣은 44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겁니다. 지난 거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일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던스 이 화면에 이제 신규 가입자 수의 추이가 되겠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4분기죠. 4분기는 지금 850만 명을 제시했는데 이 850만 명에 대한 판단인데요. 네. 850만 명은 월가에 그대로 시각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이미 850만 명을 예측했었기 때문에 네. 이 850만 명의 수치를 갖고 엄청 더 오른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850만 명은 월가의 기대치를 딱 그 수준을 맞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850만 명이 조금만 더 나오면 850만 명이면 이 그래프에서 보여다시피 2019년 1분기에 지금 1,500만 명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최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고 그러면 이제 진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그렇죠. 충분히 있지만 여하튼 뭐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그런 구독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피력한 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이 850만 원 숫자는 공교롭게도 딱 월가에서 제일 일단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던 구독자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얼마나 더 주가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중립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의 그 실적 내용까지 잘 짚어봤고요.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그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 텐데 뭐냐면 네. 10월이 원래 그 월가에서 10월 말에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10월이 의외로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역사적 통계는 분명히 9월도 마이너스였고요. 네. 10월은 뭐 약보합 정도였고 플러스 나더라도 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밑에 검은 진한 선이 1990년 이후 2019년까지 쉽게 해서 30년 동안의 S&P 500의 평균 주수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10월 초까지 좀 해가서 좀 반등하다가 10월 중순쯤 들어서 다시 마이너스했고 마지막 직전에 올라가는 것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30년짜리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예를 들어서 90년짜리 그리면 이제 10월 말이 제일 최저 수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초반에 좀 반등하다가 중반 오면서 쉬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쉬지 않고 오히려 닷새째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역사적인 통계보다도 역사적 우려, 역사적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건 뭐 어찌됐건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뭐 이 통계보다 좀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박수 칠 일이죠. 네네. 긍정적인데 이것은 아마 10월에 대한 그런 상당히 부정적인 그리고 걱정의 목소리보다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금 좋게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넷플릭스까지 좋게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IT 기업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도 테슬라도 있지만 사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판매 대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네네. 큰 의미는 없겠고요. 내일 의외로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셔야 될 건 ASML입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요. 별로 좀 슬로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이크론 그렇죠. 테크놀로지 들어갔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ASML은 그 최상단에 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삼성전자나 TSMC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최상위에 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에서 어떻게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중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그렇고요. 글로벌 수급시부터 말씀드리면 2주 연속으로요. 다행스럽게 글로벌 주시장의 펀드 및 ETF 자금이 분명히 유입된 건 사실인데요. 4주 평균으로 무빙 이동 평균을 보면 연초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규 자금 유입이 약간 멈칫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대한 걱정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글로벌 금융시 이건 글로벌 자금 흐름이니까요. 2021년까지는 글로벌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위에 나온 선이 2021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망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우상향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올해까지는. 네. 근데 문제는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은 2022년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근데 약간 눈높이 좀 낮아지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연말 아닙니까 지금? 두 달만 지나면 연말이기 때문에 4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아주 장밋빛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오늘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실시하는 기관 투자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썩 좋지 않은 설문 결과가 나온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업 이익 전망치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더 네네. 중요한 건 이제 2022년인데 그게 눈높이가 낮아지다 보니까 약간 그 심리도 좀 그런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 2달짜리 전망을 내놓은 네. 굉장히 위대한 분이 계셔서 전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블랙락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블랙락의 리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이분은 워낙 채권 쪽에 네네. 전망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이 어떤 희망의 목소리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뭐 2달짜리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시황에서 연말까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네. 시각이라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그 블랙락의 당초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5에서 8% 올라가야 되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좀 2달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2달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보면. 그럼 이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5에서 8%는 쉽게 얘기해서 당근이고 쉽게 갈 수 있고 네. 10%도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익숙하시고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의 유동성을 얘기하면 개인들이 돈이 엄청나게 지금 주식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일을 많이 유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유동성이 없던 적이 없죠. 초저금리라서 대한민국 주식 엄청 좋다는 얘기는 10년째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유동성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MMF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MMF 자금이 지금 사상체계 수준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얘기하고 바로 이 부분을 지난주 목요일 날이지 한국 시간으로 실적 발표할 때 레리 핑크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금을 쪽으로 보면 너무 개인들이 저축을 많이 쌓아놨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법인들에서 MMF적 한국말로 보면 네네,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도 MMF라 얘기하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언제라도 잠재적인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이 비싸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우리 이건 다 시각이 다릅니다만 이분의 시각은 이 블랙락에 봤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를 제가 지적했는데 쉽게 해서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부담이 없는. 다만 밸류에이션은 각자 주관적 판단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블랙락의 입장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이 적절한 가격이 지금 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부족을 네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경쟁이 치열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공급에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요. 네네.
월급 올려주는 게 미국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1년에 2번 올려주는 것이 수타합니다. 지금.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헬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식당에 자기의 자영업 하신 분이 뽑으려고 그래도 계속 월급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장난이 아닌데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궁금한 이슈가 있지만 지금 미국의 상당한 그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은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싱 파워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살 준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업이라면 기업, 그런 능력 있는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우리가 말할 필요 없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마켓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이 주변 환경에 돈이 충족하는 이런 환경을 이분의 얘기를 보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는 거죠. 뭐 특별하게 이분이 오늘 뭐 특정 주식을 사라, 특정한 섹터 이런 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도 좋고 지금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좋은 기업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내용을 좀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초반을 좀 달려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 분위기가 좀 어떤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하더라도요. 그 3분기 이익 전망이 27% 정도 늘어날 거로 봤는데 한 주 정도 지나고 나서 30%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이익 규모의 절대치도 지난 2분기보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어닝 피크의 우려는 최소한 한 분기 정도 더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이 조정 비율로 보면 딱 여러분들 쉽게 하시는데 6주 연속 그렇게 소강 상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종목 선택에 좀 잘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